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3월 4일, 3월의 첫날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 9시 4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들, YNT과 인선 ENT입니다. YNT 같은 경우 지난 1월 달에 아마 요 날이었을 거예요. 이날 분석글을 좀 써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멘텀이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한 가지 있죠. 전혀 모멘텀적인 거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거는 이제 오로지 딱 두 개만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간이 하루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 중국의 정책의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자체 메리츠 확대권, 이 부분이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거. 요거 한 가지,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모멘텀 하나랑요. 그리고 또한 그때랑 지금의 뭐가 틀리다? 주가가 틀리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날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기다리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매수 자리 올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선 ENT나 YNT나 두 종목 모두 다 혼합 배열입니다. 즉 혼합 배열 같은 경우 강하게 그대로 쏘아붙여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혼합 배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장기선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듯 싶다가 뭡니까? 다시 장기선으로 내려온다든가 혹은 장기선 이하로 빠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현상이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혼합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인선 ENT도 더 당연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선 ENT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요. 계속 갈 듯 싶은데 못 가고 갈 듯 싶은데 못 가는 그러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언제 갈지 그걸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판단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장기선에서 잡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YN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선 EN택 해당되는 거고요. 일봉 혼합 배열에서 잡는 방식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YN택과 같이 그냥 놔뒀다가 이게 진성인지 아닌지를 갖다 판단한 뒤에 위에서 잡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인선 ENT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혼합 배열에서 주가가 가도록 내버려 뒀는데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예, 그냥 뭐 싼 것 좀 이런 것도 필요 없죠. 예, 그냥 꼭지 한번 만들고 바로 이탈해 버리는 흐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물론 이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긴 하죠. 비슷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때 상황과 이때 상황.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요 자리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요게 안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캐치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드렸어요. 뭡니까? 4,200원에서 대략 6,250원 정도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대략 한 4, 50% 정도 올랐습니다. 자, 혼합배열에서 4, 50% 정도 오른 뒤에 거의 대부분 10개 중에서 8, 9개는 조정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그때 당시 왜 이 자리에서 나중에 보면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때 보면 돼요. 제가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은 요렇게 나올지 요렇게 나올지 그러니까 요렇게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다만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런 멘트를 했어요. 왜냐면은 기간이라는 게 남아 있거든요. 아직 실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라는 거. 예.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죠? 두 번째는 정책. 중국에서 수입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데도 기간이 좀 아직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기간 조정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시점에 맞추기 위해서. 먼저 내달렸으면 좋겠는데 혼합 배열은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흐름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항상 오르는 듯 싶다가 바로 꺾이고 오르는 듯 싶다가 바로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달간 이런 강한 그러한 4, 50%짜리 상승이 나왔다. 40에서 60%짜리 상승이 나왔다. 이러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조건적으로
한 달 정도까지는 뭡니까? 조정이 한 달 정도 나오면은 30분봉, 한 달에서 두 달 혹은 석 달 정도까지 나오면 60분봉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저거 일봉으로 캐치 전혀 못합니다. 일봉으로 캐치 전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주봉으로 캐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10주선 깨시면 끝이에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10주선 지지받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고 10주선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10주선이 이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는 시점, 그 시점을 갖다가 매수를 갖다가 많이 노려보게 됩니다. 자, 그럼 분봉으로 보면요. 분봉에서는 요런 흐름이 나와요. 요런 흐름이. 요 흐름은 뭡니까? 아무래도 지난 2월 28일 날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함께 빠졌던 흔적이죠. 이거를 갖다 바로 상쇄하는 흐름이에요. 즉, 위에서 뭡니까? 216분이나 혹은 180분선에 완강하게 첫 번째 정배열, 첫 번째 정배열 쌍바닥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는 거였었어요. 원래는. 근데 차트가 깨졌죠. 차트가 깨졌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와주는 흐름. 그러면서 뭡니까? 10주선에 올라와주는 10주선에 받쳐주면서 마지노선을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고흐름이 나올 때 요때 대략 7,800원 뭐 요 정도 선을 갖다가 확실히 반등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잡을 수 있었죠. 잡을 수 있죠. 요런 식으로 이용을 해요. 분봉을. 그래서 혼합별은 주로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죠? 자, 다른 혼합별 보면요. 밑에서 그냥 쑥쑥 올라탑니다. 조금 전에 YNT 보시면은 한 방에 이렇게 쭉쭉 올라타는 거 보셨죠? 그냥 혼합별은요. 그렇게 크게 저항을 안 받아요. 저항 안 받고 그냥 올라탈 때 그냥 이게 저항선인지도 모르게 쑥쑥 올라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간혹 보면요. 혼합별에서 뭡니까? 마치 끊임없이 탐하는 흐름이 나오곤 합니다. 계속 밑에 계속 붙어서.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혼합배열에서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거의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뭡니까? 확대되면서 그냥 외바닥, 쌍바닥 해가지고 쭉쭉 올랐다 빠졌다, 지지받고 반등 나왔다.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올라탈 때. 즉, 이건 뭐냐면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거는 그만큼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매수를 해버리는 그렇게 매수를 이제 돌파할 때 완전히 돌파 종가상으로 위에 딱 안착하는 걸 보고 그리고 잡곤 했었어요. 혹은 그냥 양봉을 보면서 잡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분석 글로 써야 되는데 분석 글로 쓰기가 좀 깝깝스러워가지고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혼합별 가지고 기술적 분석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얘 같은 경우는 5,400원대와 6,200원 정도의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합이 204만 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 전환사채를 갖다가 투자한 그런 증권사나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이자율을 갖다 0% 이자 없이 투자를 했어요. 이자 없이. 얘네들은 주가가 갈 거라 생각하고 투자한 케이스거든요. 그쵸? 그러면 주가가 간다. 물론 지금에서 매도를 해도 거래량만 받쳐준다면은 얘네들은 수익입니다. 근데 보통은요,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역으로. 아직 전환사채에 대해서 뭡니까? 나온 거 없죠. 신주 전환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환사채가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급과 주가 상승이 받쳐준다면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겠죠. 즉 엑시트 해주기 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이 있죠. 실적이 매우 좋아지는 시점. 그 시점에 뭡니까? 많은 호재를 터뜨려주면서 주가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주가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투자한 전환사채 물량을 쥐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엑시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호재가 만발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전환사채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전환사채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원익그로스라든지 아니면 한투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그러한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투자 전문 기관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량이 있을 때 그 흐름을 타야 돼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저 위에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잡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 안 봅니다. 왜? 제가 걔네들 물량 받아줄 일 있습니까? 미쳤습니까? 안 해요. 항상 출발할 때 봅니다. 출발할 때 예측해서 얘네들 엑시트 할지 안 할지를 갖다 고민해 보고, 아, 올해 중국발 재료의 메리집 두 개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상당히 긍정적이다. 오케이. 하면은 바로 밑바닥에서 이렇게 출발할 때 잡는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왔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이 나왔던 게 어딥니까? 바로 예전에 유니슨이었죠. 유니슨. 예전에 유니슨이요. 예전에 유니슨 원익그로스 쪽이었을 겁니다. 아마 요 자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똑같은 원리였죠. 기관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책발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풍력 발전을 갖다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수급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자, 여기서 전환사채가 여기서 한 차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차례 나왔습니다. 올라와도 그 많은 전환사채들이 막 수백만 주씩 쏟아져도 그 물량 다 받고 갑니다. 그만큼 엄청난 수급세를 자랑했다는 거죠. 다 호재가 나올 만한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예,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잡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요, 바로. 예, 바로. 그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